여러분, 만약에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몇 달 뒤에 갑자기 정부가 나타나서 이거 가치가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세요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요, 국세청의 막강한 권한에 법원이 제동을 건 정말 모든 부동산 소유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상속세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00억 원.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면요. 한 가족이 원래 400억 원이라고 신고했던 상속 부동산을 정부가 1년도 더 지나서 아니야, 700억이야 하고 다시 평가해서 매긴 금액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성실하게 400억 원으로 신고를 다 마쳤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700억 원짜리 세금 폭탄으로 둔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가족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거 한 400억 원 정도 되는구나 하고 상속세를 아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딱 보입니다. 2019년에 신고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난 2020년 6월에 갑자기 국세청에 나타난 겁니다. 조사를 하겠다면서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 해봤는데 그거 400억 아니고 700억인데요? 하고 통보를 한 거죠. 아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시간차,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국세청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름의 법적 근거는 있었습니다. 2019년에 바뀐 법 조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법 조항이 처음부터 아주 불공평한 게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들고 나온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는 거였어요.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납세자가 일단 신고를 다 끝내도 나중에 국세청이 잠깐만 하고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만약 더 높은 가격이 나오면 그걸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게임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납세자는 어때요? 상속받고 딱 6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시간이 아주 촉박하죠. 그런데 국세청은요, 납세자가 신고를 다 끝낸 날로부터 무려 9개월을 더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5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고 어디 더 높은 가격 없나? 하고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이 가족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놀랍게도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거죠. 법원 판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축구 경기로 치면 선수랑 심판이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법원이 왜 국세청이 틀렸다고 했는지 그 논리가 아주 명쾌해요. 첫 번째는 왜 납세자랑 국세청이랑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냐? 이건 법의 기본 원칙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깨트리는 거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국세청이 그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당연히 가격이 변했죠. 법원은 이 시장 가격 변동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졌다고 본 겁니다. 정말 깔끔한 논리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이 판결 하나가 여러분의 상속세, 증여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판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가져온 변화 딱 3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이제 국세청이 예전처럼 나중에 보니 더 비싸네, 세금 더 내,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혹시라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셨다면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고할 때 혹시 나중에 국세청이 뭐라고 할까봐 너무 소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조금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의미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논리가 하나 생긴 거니까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끝났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플레이북을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첫째, 만약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서를 들이민다? 그럼 무조건 이거 기준일이 언제고 작성일이 언제예요? 라고 바로 물어보세요. 둘째, 그 날짜들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셋째, 혹시 모르니 내가 처음에 신고했던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탄탄했는지 한 번쯤 다시 점검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혹시 예전에 비슷한 일로 세금을 더 낸 적이 있다면요. 지금 바로 불복 신청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기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일방적인 고무줄 잣대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겁니다. 힘의 추가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우리 납세자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죠.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규칙을 제대로 알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